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권택중 수석 매니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유진투자증권 채널을 통해서 기업 분석 관련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는 네이버와 그리고 지금의 네이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량이 감소했다는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감소한 만큼 챗 GPT 같은 AI 기반 도구들의 사용이 늘었다는 분석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챗 GPT 등 AI 도구가 출시된 이후에 트래픽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웹 생태계에서 트래픽은 경쟁력의 핵심인데 이제 AI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네이버 하면 포털이나 검색 엔진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용자들의 네이버 이용시간 비중을 살펴보면 검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17%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블로그, 뉴스, 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는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초거대 AI 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챗 GPT, 제미나이, 그록 등 여러 LLM 기반 서비스들이 점유율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리튼과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으며 AI 기반 검색 기능을 앞세워 네이버와 검색 경쟁 구도를 그려내려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초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 클로버 X 기술을 기반으로 클로버 X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네이버가 가진 강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블로그, 지도, 리뷰 서비스 등을 통해 쌓인 어마어마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 AI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더욱 디테일한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대통령실은 AI 정책을 총괄하는 AI 수석에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센터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이 인사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현 정부 최연소 수석이면서 민간 출신의 AI 전문가이기 때문인데요. AI 100조 원 투자를 포함한 정부의 AI 공약을 구체화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직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국내 정예팀 공모에 나섰습니다. 국내 AI 기업과 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팀을 선발해 GPU와 인재,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종합 지원할 방침인데요. 현재 네이버는 기술력과 정책 인맥 양면에서 봤을 때 이번 프로젝트의 유력한 후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상장 이후에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매우 커졌습니다. 네이버 또한 카이아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라인의 핀시아와 카카오 측이 운영하는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이 결합되어서 출범한 블록체인입니다. 최근에는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인 팔콤 파이낸스와의 협업을 발표하며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확장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2조 7,8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상승을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5% 상승한 5,05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은 매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말에 따르면 AI로 인한 트래픽 감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넷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넷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가 통합된 서비스로 한동안 꽤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 실적 발표 때 넷플릭스 제휴 이후 일평균 신규 가입자 수가 1.5배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지난 6월 2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3의 화제성까지 더해져 반사의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머스 부문은 6월부터 수수료 인상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새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대 3.64%로 책정되는데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통해 발생한 거래인 경우와 판매자가 SNS 등 자체 마케팅을 통해 유입시킨 경우를 나누어서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입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멤버십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하면서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장기적인 고객 락인 효과를 유도하고 단순 거래 중심에서 벗어난 안정적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 네이버는 최근 카카오와 함께 급등세를 기록하며 전고점을 향해 강하게 돌파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전 박스권에 쌓여있던 매물도 어느 정도는 털어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의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이번 상승 사이클이 2021년 고점인 45만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네이버는 검색 중심에서 벗어나 플랫폼, AI, 정책이라는 강력한 모멘텀 속에서 커머스 기반의 실적 성장까지 동시에 누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네이버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탄탄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을 선별하는 안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 인사이트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